세상에는 참 많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 중에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써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어머니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나이 72, 평생을 운동화 수선과 세탁으로 살아온 조용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금은 낡은 동네였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오래된 세탁소가 하나 있었고 그 세탁소 옆 작은 간판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운동화 수선 세탁? 간판은 이미 색이 바래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침 6시 동네 대부분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 장갑을 낀 채 큰 대야에 물을 받아 운동화를 담갔습니다. 후, 허리를 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손가락도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직도 도와줘야 할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성진, 작은딸 박미영, 둘 다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철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조금밖에 안 되지만. 아들은 봉투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그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김순자 할머니가 운동화 세탁을 하며 2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니? 카드값이 밀렸어.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 폐렴으로 죽을 뻔했던 아이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운동화 10켤레를 더 빨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 힘들다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72의 몸으로 운동화를 하루 종일 빠는 것은 이제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제 일을 조금 줄이려고 한다. 아들은
별로 관심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딸도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정리하면 너희 집 중 한 곳에서 조금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딸도 곧바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집값도 그렇고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김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까지 모실 형편이 안 돼요.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한 가지 말만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그녀는 운동화를 빨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운동화 세탁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자식들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자신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믿었던 자식들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날 이후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몇 달 뒤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딸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까지 모실 형편이 안 돼요. 그 말은 생각할수록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김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자식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니까.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운동화를 빨았습니다. 그날도 작은 가게에는 운동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화, 회사원 운동화, 아이들 운동화. 김순자 할머니는 한 켤레 한 켤레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솔로 문지르고 세제를 묻히고 물로 헹구고, 그리고 햇볕 아래 가지런히 널었습니다. 운동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참 오래도 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딸은 아직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에서 운동화를 빨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둘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딸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그 말을 듣고도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화 3켤레를 다 빨아야 다음 날 쌀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우리 애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운동화를 빨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랐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김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같이 못 살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김순자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성진이 왔구나.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가게 안 작은 의자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있잖아요. 어떤 집? 엄마 지금 사는 집.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팔면 안 돼요? 그 말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팔아? 왜?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엄마 집 팔면 그걸로 좀 버틸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집은 절대 팔지 마라. 나중에 늙으면 여기가 너 지켜줄 거다. 그 말을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진아, 그 집은 아빠가 남긴 집이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에요. 저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도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집 팔아요. 요즘 누가 그런 집 지켜요.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딸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요. 우리도 살아야죠. 김순자 할머니는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새 운동화를 빨아 학원 보내고 배고플까봐 자신은 굶어가며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자신의 집을 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 그러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김순자 할머니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엄마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자신이 낳은 두 자식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문이 닫히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에게도 곧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그 며칠 동안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라는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운동화를 담갔습니다. 소를 들고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운동화 위로 한 방울, 또 한 방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자란 엄마였을까요? 더 잘해주지 못한 엄마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철컥.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뒤에는 딸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딸도 곧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김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그러자 아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급해요. 엄마 집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 말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집 하나 때문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엄마 마지막 집이다. 그러자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집이요? 엄마 그 집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팔면 4억이에요. 아들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 집에서 뭐해요? 그 돈 있으면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소리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툭.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 팔 생각 없다. 그 말이 끝나자 가게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법 없네요. 엄마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약하려고 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 오늘 팔기로 했어요.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너희들 엄마 허락도 없이.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아니라 우리 공동명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 말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문제 때문에 아들이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딘가 쓸쓸한 비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김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버스 정류장. 김순자 할머니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에게 집까지 빼앗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점잖은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감사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식들에게. 그 말을 꺼내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듣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방법은 있어요. 그 말에 김순자 할머니는 순간 믿기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방법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남자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가 있죠.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버려왔던 삶이지만 아직 끝이 아니구나.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손재주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운동화 수선, 세탁 그런 기술이요.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정말이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게 맡겨주세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녀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72세,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김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가게에서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운동화를 손에 들고 세탁과 수선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도 있구나. 김순자 할머니는 낯선 남자 정재현 씨와 함께 작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익은 운동화 수선과 세탁 기술이 사람들에게 금세 입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소문난 운동화 수선집이 맞나요? 네, 저희 할머니가 직접 수선해 주세요. 사람들은 단순히 운동화를 고치는 것을 넘어 김순자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은 아이들, 직장인, 심지어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손님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40년 동안 갈고 닦은 손기술에 감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서서히 그녀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가게.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집을 팔라며 내쫓았던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밀어냈다니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를 막으려던 날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김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후회를 웃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응,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것.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이후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는 날도 많았고 김순자 할머니는 운동화 수선과 세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72세,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점점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사랑과 존중을 잃은 공허함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제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후회는 그녀에게 상처가 아닌 세상의 이치를 배우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72세, 평생 고생만 했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이제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운동화를 맡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과 삶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세탁 맡기면서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주세요, 할머니.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김순자 할머니는 스스로 놀랄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성공 소식을 듣고 점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없이도 잘 지내고 있잖아. 그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었지? 큰아들 성진은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며 겪은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가치와 헌신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 미영 역시 카드빚과 생활고 속에서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후회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녀의 기술과 정성은 동네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할머니처럼 운동화를 손수 고쳐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남긴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는 그저 삶의 일부였을 뿐, 이제는 자신의 기술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늦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딸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도우며 살면 돼요. 엄마도 내 삶을 찾았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후로 김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단순한 운동화 수선 가게가 아니라 동네의 작은 쉼터이자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운동화를 맡기며 삶의 지혜와 따뜻한 미소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의 삶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후회와 성장을 배워갔습니다. 72세, 평생을 자식만 위해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녀의 삶을 한 줄 요약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운동화 수선 세탁? 이 가게는 김순자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72세,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손으로 수많은 운동화를 닦고 고치고 삶을 이어왔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온 삶. 그녀의 하루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침 6시 대야에 물을 채우고 운동화를 담그며 하루를 시작하고 낡은 솔로 문지르고 세제를 바르며 햇볕에 널어 말렸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딸은 카드빚으로 힘들다고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운동화를 닦으며 잠을 줄이고 몸이 부서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위해 그녀를 내몰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들어와 살 수 없어. 형편이 안 돼. 이 말은 김순자 할머니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애써 키운 자식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살아가게 해준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다니. 며칠 뒤 정말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비 오는 봄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젖은 머리를 털며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그는 정재현, 중년의 점잖은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단호함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손재주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72세, 평생 헌신만 해왔던 그녀에게 이제 자신을 위한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환경. 하지만 40년 쌓은 기술과 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곧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운동화를 맡기러 온 손님들은 단순히 세탁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와 마음까지 받았습니다. 할머니, 운동화가 깨끗해진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은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평생 헌신만 해왔던 어머니를 돈과 편리함 때문에 밀어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돼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운동화 수선뿐 아니라 할머니의 삶의 지혜와 마음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72세,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는 이제 단순한 기억일 뿐 자신의 기술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후회와 깨달음을 배우고 할머니는 자기 삶을 되찾으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삶을 압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작은 가게 문을 열고 대야에 물을 채웁니다. 오늘도 잘 버텨야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손에는 낡은 솔, 운동화 몇 켤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손으로 수많은 운동화를 닦고 수선해 왔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던 날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기억. 엄마, 이 운동화도 고쳐줘요. 작은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던 순간이 마음을 스칩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수선과 세탁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피로와 외로움이 있습니다. 손은 바쁘지만 마음은 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형편이 안 돼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이 평생 키운 아이들이 돈과 편리함 때문에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현실. 며칠 뒤 비 오는 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차가운 공기. 벤치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외로움과 절망뿐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버스 정류장. 그녀는 멍하니 멀리서 오는 버스를 바라봅니다.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그는 정재현, 중년의 점잖은 사업가.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단호함이 있고 말 한마디가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흔듭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손재주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은 순간 흔들립니다. 72세, 이제까지 평생 자식만 위해 살아왔던 그녀가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 며칠 새로운 가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환경. 하지만 40년 쌓은 손재주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곧 손님들에게 전달됩니다. 할머니, 제 운동화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 손이 정말 신기해요. 그녀는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맞이하며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만족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아가는구나. 가게 안은 활기가 넘치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은 뒤늦게 현실을 깨닫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동안 집을 팔라며 내몰았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꾸짖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돼요. 그녀의 미소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찾은 평온함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지역사회에서 명소가 됩니다. 청소년들도 배우러 오고 주민들은 운동화 수선뿐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72세,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녀의 삶을 압축합니다. 자식들은 후회와 깨달음을 배우고 할머니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 삶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